네, 이번 시간에는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보통 웹 프로토콜로 HTTP라는 걸 사용하고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소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신한다고. 그럼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는 걸 그 요청을 HTTP 리퀘스트라고 하고 그에 맞게 서버가 클라이언트 다시 내려주는 응답을 HTTP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HTTP 리퀘스트와 HTTP 리스폰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게요. 일단 HTTP 리퀘스트는 크게 이 왼쪽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이 맨 첫 번째 줄에 리퀘스트 라인이 있고 그 밑에 메시지 헤더스 그리고 그 밑에 빈 줄이 하나 구분자 역할로 있고요. 맨 밑에 메시지 바디가 있습니다. 일단 리퀘스트 라인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이 메소드라고 쓰여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 메소드라고 하는 건 이 리퀘스트의 성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메소드의 값으로는 get, post, put, delete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일단 get 같은 경우는 그 리퀘스트가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성격의 것일 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유저 정보를 조회하거나 뭐 상품 정보를 조회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get을 붙이고, post는 새로운 정보를 보통 생성할 때 유저가 새로 가입을 해서 그 유저 정보가 서버에 새로 생성되어야 할 때라거나, 아니면 뭐 주문을 해서 주문 정보가 생성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꼭 생성이라기보다는 뭐 로그인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하려고 할 때 보통 포스트를 이 값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풋은 이제 기존 정보를 수정하려고 할 때, 이 새 정보를 아예 바꿔치기, 교체를 해버리려고 할 때 풋을 쓰고요. 그리고 delete는 기존 정보를 삭제하려고 할 때 이 단어 그대로 쓰이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물론 뭐 조회성 리퀘스트인데 포스트를 써도 뭐 개발할 때 사실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에서 그렇게 개발만 하면 사실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의 제약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나 뭐 두 개 정도 메소드밖에 안 쓰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리퀘스트의 성격에 맞게 맞는 메소드를 붙여주는 게 좋고,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get은 조회성, post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삽입성, put은 수정성, 뭐 delete는 삭제성, 뭐 리퀘스트를 나타낼 때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딱 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리퀘스트 URI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리퀘스트가 서버의 어느 정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정보라는 게 보통 뭐 리소스라고 하거나 뭐 정보라고 하거나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이시는 이 유저스를 보면, 이제 경로 패스 부분을 보면 유저스, 그러니까 유저들 중에 이름 보통 뭐냐면 그 유저의 아이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 아이디를 가진 유저의 오더스, 뭐 주문 목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값으로 get을 붙이고 저 유저스 1 오더스를 붙인 패스가 존재한다면 해당 정보를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물음표로 시작되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없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조회할 때 특정 정보만 가져오고 싶거나, 이제 지금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뭐 해당 유저의 뭐 작년 주문 내용만, 아니면 올해 주문 내용만, 이렇게 특정 정보만 필터링해서 가져오고 싶거나, 아니면 그걸 날짜 순 또는 상품의 가격이 높은 순으로 뭐 정렬해서 가져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뭔가 필터나 정렬을 나타낼 때 보통 쿼리 스트링을 많이 쓰거든요.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어떤 정보를 나타낼 때 이제 좀 더 부가적인 정보를 붙이고 싶을 때, 나 요구 사항을 좀 더 부가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이 쿼리 스트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HTTP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HTTP라는 게 사실은 뭐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도 버전업이 되면서 여러 번 발전을 해온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제 1.1, 뭐 2, 3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저희가 나중에 Nest.js로 개발을 할 때는 어차피 HTTP 1.2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2나 3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또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 구조 자체도 지금 보여드린 도식 자체도 HTTP 1.1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도식이에요.
2와 3에서는 물론 이 정보들 담겨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 자체의 이미지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이 리퀘스트에 메소드라는 게 있고 리퀘스트 URI 그 밑에 그 이제 구성 요소로 패스와 쿼리 스트링이 있구나 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리퀘스트 라인 살펴봤으니까 왼쪽에서 리퀘스트 라인 밑에 메시지 헤더스를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리퀘스트 라인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또 있어요. 리퀘스트를 보낼 때 예를 들어 내가 뭐 로그인한 사용자라고 한다거나 뭐 어느 서버를 거쳐서 온 리퀘스트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헤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 정보들을 담을 때 리퀘스트의 이 메시지 헤더스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는 여러 가지 헤더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담겨 있어요. 이 헤더는 또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밑에 빈줄이 구분자로 있고 그리고 메시지 바디가 또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바디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get이나 delete처럼 이런 리퀘스트에서는 사실 잘 채워서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post나 put처럼 뭔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면 당연히 리퀘스트에 내 정보를 담아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 메시지 바디에 그 정보를 담는 거고요. put 리퀘스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하고 난 후에 새 정보를 담아서 보내줘야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메시지 바디를 사용하고 get이나 delete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메시지 바디를 담아서 보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패스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사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리퀘스트를 살펴봤으니까 네, 리스폰스를 살펴볼게요. 이제 리스폰스도 전반적인 구조는 이제 HTTP 1.1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맨 윗줄이 스테이터스 라인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인데 이제 이 부분은 확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보면 맨 앞부분에 HTTP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스테이터스 코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메소드만큼 또 중요해요. 이제 메소드가 리퀘스트에서 그 리퀘스트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리스폰스는 스테이트 코드가 약간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를 내가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라고 하는 걸 아주 단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스테이터스 코드인 거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정상 처리가 됐음을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코드, 우리말로 상태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코드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리슨 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1대1 매칭으로 문자열이 딸려 있어요. 이제 일종의 어떤 설명 같은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200은 오케이, 뭐 301은 moved permanently인데 이건 이제 해당 정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 그리고 그 403은 not found, 그런 정보 없다. 그리고 500은 지금 뭔가 서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응답을 제대로 못 내려준다. 뭐 에러가 발생했다. 보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코스도 정말 많아서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터스 라인 밑에 메시지 헤더스가 있고요. 그 밑에 빈줄이 또 구분자로 있고 그 메시지 바디가 있습니다. 이제 응답은 보통 당연히 응답을 담아서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시지 바디를 항상 보통 채워서 보내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다른 공식 문서에서 좀 더 손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서 크롬에서 이제 MDN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MDN은 이제 보통 웹 개발자라고 하면 꼭 살펴봐야 되는 공식 문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에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제가 설명드린 HTTP 이런 것도 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서만 다 제대로 읽어도 아마 그리고 제대로 이해만 하면 정말 웬만한 실무 개발자 못지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 역량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웹 개발자는 중요한 사이트고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를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처음 이제 개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어느 개념이 좀 더 실무에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돼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혼자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HTTP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때까지 제가 정말 설명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리퀘스트 URI도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 자원 정보라고 했던 웹의 리소스라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HTTP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보안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잠깐 헤더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여러 가지 헤더들이 있다. 그래서 잠깐 살펴드리면, 우리가 보통 인증을 보낼 때 인증 정보를 헤더에 이제 나타낸다고 했을 때 authorization이라는 이 요청 헤더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헤더가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모든 헤더를 사실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 개발할 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리퀘스트 메소드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여기서 get 설명드렸고, 포스트, 풋, 딜리트 이런 거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클릭해보면, get은 뭐 특정한 리소스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get 요청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때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따라서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HTTP 리스폰스 아까 스테이터스 코드도 말씀드렸죠. 상태 코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200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살펴보면 그래서 요청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성공 응답 상태 코드입니다 라고 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또 밑에 있죠. 그리고 뭐 500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는 뭔가 서버 예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은 좀 이제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코드고, 좀 더 자세한 또 코드들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코드를 어떻게 내려줄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그 개발팀의 정책에 따라 달라요. 개발자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래도 많이 알아두면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리퀘스트에서 뭐 갑자기 get 리퀘스트다, 뭐 포스트 리퀘스트다, 뭐 메소드가 뭐다, 뭐 URI가 이렇게 생겼네, 뭐 패스가 이렇네, 쿼리 스팅이 이렇네 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혹시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다시 영상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MDM 문서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을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어차피 개발자는 공부를 해야 돼서 이런 공식 문서들이랑 친해져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